제 이름은 박혜원, 45입니다. 지난 20년간 제 세상은 남편 최민준과 딸 유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꾸려온 따뜻한 가정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교복을 다려 유나를 학교에 보내는 소소한 일상. 그 속에서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상했고 유나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적어도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몇 달 전부터였어요. 민준 씨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거나 무음으로 해두었고 제가 어깨라도 주무르려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몸을 피하기 일쑤였죠. 마치 제 손길이 불쾌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싸늘하게 변해버린 남편의 눈빛, 건조한 말투, 깊어진 미간의 주름,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불안감으로 짓눌렀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레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별일 없어, 신경 쓰지 마 뿐이었죠. 그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벽을 치는 말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게 된 건 생각보다 허무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귀가를 한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 보고 싶어 죽겠네. 발신자는 강소희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 안에 담긴 배신감과 절망감은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죠. 밤새 뜬 눈으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소희가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떨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휴대폰을 보더니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당신이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봐? 누구냐고 물었어요. 설명해봐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제 절교에도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맞아. 소희 씨, 우리 회사 인턴이야.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어.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좋은 감정이라니 그 단어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우리 유나는요? 유나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참함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이 떨렸죠. 혜원아,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너랑 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너랑 사는 거 이제 숨 막혀. 소희 씨랑 새 출발하고 싶다. 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이지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힌다니 제가 어떻게 했는데.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가정을 지킨 건 저였습니다. 유나가 아팠을 때 밤새 병상을 지킨 것도 시부모님 병수발을 도맡아 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숨 막힌다는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못해요. 절대로 못해. 난 이 가정 못 깨. 당신도 유나 아빠잖아요. 정신 차려요, 제발. 저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그는 냉정하게 저를 뿌리쳤습니다. 이미 마음 정했어. 당신도 쓸데없는 고집 그만 부리고 현실을 받아들여.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듯한 그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남편의 배신과 앞으로 닥쳐올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을 쥐어뜯었죠.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남편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은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준 씨는 거의 외박을 밥 먹듯이 했고 어쩌다 집에 들어와도 저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유나 역시 아빠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부쩍 말이 없어지고 눈치를 살폈죠.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미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편이 돌아오길 기도했지만 그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날들도 늘어갔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소희 씨인지 뭔지 하는 그 여자애 그냥 잠깐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우리한테는 유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난 듯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귀찮다는 표정만 지었죠. 혜원아, 그만 좀 해. 당신 이러는 거 지긋지긋해. 소희 씨는 그냥 바람 아니야. 진심이라고. 당신만 없으면 우린 행복해질 수 있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희 씨라는 이름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진심이라니. 그럼 나와 함께한 2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낱 먼지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유나는 친구 집에 놀러가고 없고 저 혼자 텅 빈 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인가 싶어 현관으로 다가갔지만 인터폰 화면에 비친 건 뜻밖의 얼굴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 강소희라는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최민준 씨 부인 되시죠? 박혜원 씨? 그녀의 목소리는 젊고 명랑했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들어가도 되죠?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녀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더군요. 저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지만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죠? 당신이 여기까지 찾아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요? 당연히 있죠. 민준 씨가 아줌마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빨리 이혼해주면 덧나요? 질척거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줘요. 그게 아줌마도 편할 텐데. 아줌마라니, 질척거린다니, 저보다 20살은 어린 여자애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역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저 여자애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긴 내 집이니 당장 나가줘요. 제 단호한 말에도 소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상관할 바 아니라니 웃기시네. 민준 씨가 저 사랑하는 거 몰라요? 매일 밤 나한테 와서 아줌마랑 사는 거 지옥 같다고 하소연하는데 자기는 젊고 능력 있는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아줌마는 이제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민준 씨 발목이나 잡는 존재일 뿐이라고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준 씨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매일 밤 나를 안아주던 그 다정한 남자가 어떻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런 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 안 믿어요. 민준 씨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겠죠. 젊은 애가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근데 현실은 안 변해요. 민준 씨는 이미 나한테 푹 빠졌고 아줌마한테는 정 떨어진 지 오래예요. 변호사 말로는 요즘 이혼 쉽다던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위자료나 두둑이 챙겨서 조용히 사라져주면 안 되나? 당장 더 악마를 쏟아내는 소희의 모습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염치 없고 잔인할 수 있을까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주거 침입으로. 제가 언성을 높이자 소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신고? 할 테면 해보시지. 어차피 민준 씨는 내 편인데. 아줌마, 진짜 눈치도 더럽게 없네. 나이 먹었으면 좀 곱게 늙을 것이지. 추하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버림받는 거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제 가정을 파괴하고도 모자라 저를 모욕하는 악마가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입 닥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네 부모님이 네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셔? 남의 가정 파탄내고 다니는 게 네 년이 말하는 젊고 능력 있는 여자의 모습이야? 제 격한 반응에 소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제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왼쪽 뺨에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고 말았습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강한 힘이었습니다. 뺨은 뜨겁고 욱신거렸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어디서 훈계질이야. 주제 파악 좀 해, 아줌마.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민준 씨는 이제 내 남자야. 그러니까 얌전히 물러나시라고. 뺨을 맞은 충격보다 더 큰 것은 모멸감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남편의 상간녀에게, 그것도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치욕, 그리고 처절한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뜨겁게 부어오른 뺨을 감쌌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아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래, 이 여자와 내 남편은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구나. 더 이상 이들에게 자비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녀도 느꼈을까요? 소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강소희 씨. 네 덕분에 내가 뭘 해야 할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함을 넘어선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네가 오늘 나한테 한 짓, 그리고 내 남편이랑 나한테 한 모든 짓들, 내가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되돌려줄게. 기대해도 좋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소희는 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려 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아주 작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두고 봐. 소희는 뭔가 더 말하려다 말고 결국 두고 봐 라는 상투적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순진함과 미련이 부서져 내리고 그 자리에 칼날 같은 복수심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욱신거리는 뺨의 통증이 오히려 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최민준, 강소희, 너희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고나 할까. 나 박혜원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그 추악한 만행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지옥이 어떤 건지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딸 유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난 20년간 바보처럼 헌신했던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피눈물이 마르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을 파멸시키고 말겠다고 저는 제 자신에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내연녀가 떠난 후 저는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멍든 뺨보다 더 처참한 것은 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의 회사 송년회에서 만났던 그의 상사, 김 부장. 술에 취해 남편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김 부장이 말했었지. 최 과장, 자네 부인 정말 미인이군. 부럽다 부러워. 혜원 씨, 이 녀석이 혹시라도 못살게 굴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하.
그때는 농담으로 웃어넘겼지만 미혼인 김 부장의 눈빛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골적이고 욕망스러운 눈빛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최민준 아내 박혜원입니다. 아, 혜원 씨, 웬일이세요? 만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 생기셨어요? 저희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둘이서요? 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혼하려고 하고요. 그 순간 전화 너머로 김 부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 부탁이 있어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호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성숙하고 섹시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결혼한 이후로는 입을 일이 없었던 처녀 시절 제 옷이었죠. 한눈에 저를 알아본 김 부장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바로 옆에 두고 저는 눈물을 글썽이려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저는 평생 한 남자의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김 부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들더군요.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부장을 통해 저는 남편의 회사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요즘 들어 회사의 지출 내역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더라고요. 직원 중 누군가 횡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용히 확인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저는 횡령의 주인공이 남편임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날 내연녀가 찾아왔을 때 이미 같이 살 아파트를 구하고 있다는 말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남편이 회사 돈으로 그 내연녀와의 데이트 비용과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민준은 끝장이에요. 김 부장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겼지만 바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더 재밌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대신 저는 내연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게 있어요. 내연녀는 저를 경계하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는 못했는지 뻔뻔하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남의 남편과 같이 살 보금자리는 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잘 준비되고 있죠. 고작 그게 궁금해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뭐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보단 더 넓고 낫지.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알려준다는 게 뭔데 사람을 오라 말아야? 저는 내연녀에게 서류와 CCTV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곧 네 남편이 될 최민준, 돈 많은 줄 알았지? 이걸 어째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네. 횡령한 돈으로 이것저것 많은 행동을 했던데.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내가 보여준 거. 세상에 공개되면 최미준은 최소 3년간 감옥에서 썩을 거야. 당신도 이 범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 난 아무것도 몰랐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야. 그리고 저는 내연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떨어져. 깔끔하게. 그러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할 거야. 내연녀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민준을 떠나겠다고. 하지만 제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너무 쉽게 풀린 일에 의아해했지만 곧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어차피 사인할 걸 뭐 이렇게 시간을 끌었어. 양육비는 걱정 마. 나도 딸한테만큼은 나쁜 아빠 되고 싶지 않으니까. 됐어. 필요 없어.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남편은 제 태도에 사뭇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박혜원, 그날 밤 남편은 제가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내연녀에게 달려가더군요. 분명 이혼이 성사되었다며 자축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렇게 내연녀에게 뛰어간 남편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저에게 전화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이야? 소희가 짐을 싸고 나갔어. 이미 다 들었다면서 나갔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냐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 안 해? 최민준 씨, 화내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당신쯤은 시댁으로 보낼 테니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모든 대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속 울려대는 전화에 남편 번호를 차단하고 즉시 집 번호키의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횡령 증거와 함께요. 하지만 제보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이었죠. 전 남편은 그날로 회사에서 쫓겨났고 며칠 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고향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끝사랑이라고 외치더니 그들의 사랑은 무너져 내린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끝나버리더군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전 남편에게 저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민준 씨, 잘 지내시나요? 당신의 전 부인 박회원입니다. 저는 당신의 상사였던 김 부장과 재혼을 준비 중입니다. 유나도 새 아빠를 좋아해요. 걱정 마세요. 유나에게는 친아빠가 어디 있는지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아주 먼 나라로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연인이었던 소희 씨 소식은 들으셨나요? 고향에서 호프집 알바를 한다더군요. 그 예쁜 손으로 들들 끓는 기름 앞에서 치킨을 튀기고 있을 거예요. 소희 씨가 다시 한번 당신처럼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당신들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10년 넘게 살을 부대낀 사람보다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 진정한 운명을 만날 수 있다는 걸요. 김 부장님은 저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시거든요. 당신과 함께 살았던 때보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제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숨 막힌다고 했죠. 철창 안에서 이 편지를 읽는다니 이제야 진짜 숨 막히는 게 뭔지 알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최민준 씨. 덕분에 저는 진정한 운명을 만나 행복합니다.